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 정문정 작가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례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바보같이 웃고 넘어가거나 제대로 대처 못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씨, 아까 이렇게 맞받아칠 걸 하고 이불킥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적이 되게 많은데요. 이 책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스무스하게 대처하면 될지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이 책에 쓰신 대표 사례가 있으세요. 이제 어떤 토크쇼에 개그우먼 김숙 씨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그 프로에서 되게 짓궂은 남성 MC가 김숙 씨한테 이제 농담이랍시고, 아유,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김숙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상처 주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MC랑 게스트들도, 아, 왜 여자한테 그렇게 말 심하게 하냐? 막 이런 분위기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MC가 웃으면서 김숙 씨한테, 아, 죄송하다.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숙 씨도 그 남자 MC의 사과를 쿨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제 받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을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역시 김숙 씨 멋있다, 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은 이제 그 장면을 보시고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너 그 말 나한테 되게 심하게 했어. 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김숙 씨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급 스킬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그걸 느끼셨다고 해요. 정말 책 제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살 때 맨 처음엔 제목만 보고 사실 70% 정도가 이미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목차 구성을 봤어요. 근데 목차 구성도 너무 재밌게 되어 있어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더 확신을 얻은 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출판사 서평 부분에. 그래서 이제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례한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제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무례하게 언행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도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제대로 이렇게 응답을 못할까, 대처를 잘 못할까,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가님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런 조언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 책은 좀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처세술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간중간 되게 토닥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힐링 에세이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되게 잘 버무려져 있어서 되게 다채롭게 느껴지고, 글의 구조가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지루하달지, 뭐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시면 더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큰 구성으로는 이제 그 목차가 크게 5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 파트는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법. 네 번째 파트는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파트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 5번째가 파트 제목이 정말 실제 책의 제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파트당 이렇게 소제목이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목차도 굉장히 재밌게 쓰여 있어서 되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뿜뿜 들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문정 작가님께서 이 글을 쓰셨는데 되게 문체가 되게 신선하고 되게 명쾌해요. 그 다음에 되게 통통 튀는 문체, 막 신조어도 있고
생기발랄해서 되게 읽을 때도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 읽히는 책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갑자기 저는 생각나는 표현이 음료로 표현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따뜻한 라떼도 한 잔 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고요. 또 굉장히 막 얼음도 넣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셔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도 동시에 받았어요. 굉장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이 책에 되게 잘 스며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왕언니가 이제 아끼는 신입 후배한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마음 따뜻한 조언 같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되게 강하게 느낀 점이 뭐냐면 내 자신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면 내가 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점진적인 방법이라도 표현을 해보자. 그럼 언젠가는 되게 김숙 씨처럼 고급 스킬로 상대방한테 응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을 잘 못했던 이유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 반응을 좀 되게 지나치게 의식했던 것 같고 또 관계가 틀어질까 봐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게 친구나 뭐 그런 관계는 괜찮지만 직장 내에서의 상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나 직장 생활 어딜 가든 갑을 관계나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표현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잘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거, 상상한 것보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하긴 해야겠다. 내공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책에 쓰신 것처럼 뭐 막 그 언변이 뛰어나게 막 말로 응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뭐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 무표정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무성의하게 대답을 한다던가 대답을 아예 안 해버린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처음부터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작가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되게 무례하게 굴어도 계속 만약에 참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결국엔 내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되게 극단적으로 안 좋게 끝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상대방한테 주의를 주고 상대방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완충을 잘 시키면서 생활하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전 굉장히 많이 붙이면서 읽었는데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끝 이런 책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꺼내서 볼 것 같은 책이에요. 좀 도움도 그때그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힐링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좀 잘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걸 보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대처하기가 다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 책을 읽는다고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책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상황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1부터 100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말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렇게 특정 예를 들어주신 게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제가 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재밌게 읽었던 부분 딱 두 부분만 선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글입니다.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본이다.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진다. 결국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갑질을 하고서도 갑질인지 모른다.
인정해주는 곳이 없으니 자꾸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소리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인과관계를 처리하는 회로가 무너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스스로 충만하면 남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219페이지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한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흐흐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냉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 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사실 정말로 재밌게 읽고 되게 감동받은 부분도 너무 많아서 두 부분만 뽑아서 읽기가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